안녕하세요. 화장해준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권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K-패션 마스크 사업과 이커머스 스타셀러 기획전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가지고 마스크 뷰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시작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센스로 먼저 피부결의 정돈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입술도 같이 립밤을 발라주시면 나중에 이제 립 메이크업 할 때 좀 더 촉촉하고 통통한 립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인데요. 바로 셀러핏의 톤업 크림. 약간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이 약간 고민이 좀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 톤업 크림을 몸에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톤업 크림이지만 약간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쪽만 일단 전체를 펴 발랐고 반대쪽은 지금 바르기 전인데 확실히 지금 톤업이 되는 게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약간 비포 애프터 이렇게 느껴지는 이 정도의 톤업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사실 일반적인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이런 톤업 크림만 바르고 그냥 메이크업 하신 다음에 외출을 하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좀 더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라든가 피부에 잡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정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선택한 파운데이션은 홀리카홀리카의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요. 자,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약간 피부에 광을 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에 광을 준다 그래서 약간 번들거림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생기 있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그런 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서 눈, 코, 입 연결했을 때 역삼각형 되는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 이제 정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먼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을 먼저 올려주는 이유는 얼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제일 밝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올려주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바를 때에도 피부 결을 생각해서 결 따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어요. 코 주변이랑 입술 주변 부분에 이제 울긋불긋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브러쉬로 했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 사용하는 게 제일 약간 전문적인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손이라든가 뭐 퍼프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퍼프를 살짝 접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구석구석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눈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브로우는 더샘의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할 건데요. 지금 모델의 헤어 컬러에 맞게 딥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뒤쪽에 보면은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 있어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결 사이사이에 뭉쳐있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한번 털어주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 제품을 털어주지 않고 눈썹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한번 빗어주시고 펜슬 부분을 이용해서 그냥 색을 칠하는 느낌이 아니라 결 사이사이를 약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본인 눈썹 결 사이사이의 빈 곳만 이렇게 방향대로 눈썹 결 방향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할 때는 펜슬을 짧게 잡는 것보다는 길게 잡는 게 손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긴 선을 만들 수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경계가 너무 뚜렷해지거나 색이 너무 진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뒤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눈썹 결대로 한 번 더 빗어주시고요. 외곽 부분에 뭉쳐있는 것도 결대로 덜어내 주시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브로우 했고요.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인데요. 자, 홀리카홀리카의 무드 아이 팔레트입니다.
자, 9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고 컬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무난한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가장 밝고 피부톤에 가까운 컬러가 베이스 컬러가 될 수 있어요. 이 컬러를 넓은 브러쉬에 먼저 묻혀준 다음에 눈을 살짝 감고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컬러는 발색을 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눈두덩이의 유분기를 좀 잡아주고 말 그대로 베이스가 되는 전체 영역을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편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거는 눈 가운데 먼저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메이크업은 처음 닿는 위치가 제일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이든 뭐 아이 메이크업이든 립이든 처음 닿는 게 가장 진해지는 이유가 양을 옮기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컬러. 살짝 펄감이 있는 처음 색보다는 좀 더 짙은 색상을 이용해서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영역까지만 살짝 넣어주면 되고요. 아이섀도우 좀 약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혹커풀이신 분들은 눈을 뜨고 거울을 정면으로 보신 다음에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부분 바로 위쪽까지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영역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눈이 자칫 부어 보일 수 있고요.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보여지는 부분까지만. 자, 그리고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눈매를 살짝 교정해 주도록 할게요. 본인이 눈매가 좀 약간 올라간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 쌍꺼풀 라인 뒤쪽 부분을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눈매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쪽 언더라인의 뒷부분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뒷부분으로 지금 넣어서 눈매를 좀 더 약간 올라간 걸 살짝 내려가 보이게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 부분을 넣었다 그래서 뒤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쪽도 같이 한두 번은 터치를 해줘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 메이크업 하실 때 좀 나는 좀 아이 메이크업 아이섀도우 색상이 좀 많이 뭉치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럼 색상 뭉친 것도 자연스럽게 펴주고 색과 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라인인데요. 자, 더샘의 슬림핏 스키니 아이라인. 자, 이번엔 펜슬 타입인데요. 리퀴드나 이제 다른 라인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펜슬을 좀 약간 선호하는 게, 요즘은 아이라인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어서 그냥 약간 뚜렷한 느낌만 살짝 주는 게 좀 약간 트렌드여서 저는 이 제품으로 속눈썹 사이만 메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아이라인 하실 때는 너무 뚜렷하게 강하게 이제 발색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톡톡톡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가 짧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짙은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 지속력도 훨씬 좋고 번짐 현상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눈을 뒤로 살짝 당겨서 중간과 앞쪽과는 다르게 두께감이 살짝 있게 뒤로 스머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속눈썹 연장 없이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마스카라 메이크업에서 좀 진하고 굵게 발라져 있는 거를 약간 벌레 다리처럼 이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림한 어플리케이터를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 손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살짝 밑을 보신 다음에 한번 대주세요. 지그시 올려주시면, 여성분들 이제 헤어 하실 때 이제 고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살짝 이 체온의 미세한 열을 이용해서 컬링을 좀 더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마스카라 했을 때 번지는 것을 손에 먼저 덜어내 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지속력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면은 메이크업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이 위주로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아이 포인트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아이섀도우만 하는 게 아니라 언더 부분에 이런 펄을 이용해서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은 더샘의 에코 스파클링 제품인데 컬러가 3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언더 부분에 펄을 이용해서 지금 발라줬고요. 자, 다음은 지금 유일하게 제가 지금 볼터치가 지금 없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은 어떻게 보면 꼭 볼터치라 그래서 꼭 볼에만 써야 되고 아이 메이크업이라 해서 꼭 아이섀도우를 꼭 아이에만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볼터치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셀레핏의 9개, 3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섀도우인데요. 자, 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터치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어두운 컬러는 뭐 아이브로우나 쉐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은 볼터치로 쓸 수 있는 컬러가 여러분들 눈에도 지금 보이시죠? 이 3개가 볼터치로 쓸 수 있는 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은은하게. 그리고 볼터치를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연한 컬러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컬러든지 간에 일단 사용하실 때 뒤쪽부터 먼저 터치를 하세요. 앞쪽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뒤쪽부터 앞으로 쓸어 나오면 이 정도 발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볼터치 메이크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터치는 영역을 넓게 잡아주시는 게 유리해요. 혈색 있는 볼터치처럼 이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약간 자칫 잘못하면 강목으로 맞은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역을 광대뼈를 감싸 안아주듯이 넓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대뼈 전체를 감싸 안아주듯이 색상의 정도는 살짝 혈색이 있는 정도로만. 자, 이 정도 볼터치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색조는 어느 정도 대부분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들어가는 작업은 피부를 살짝 수정하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가루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수정을 하는데 이때 컨실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굉장히 유명하죠. 더샘의 이런 봉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컨실러가 있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하이라이트, 쉐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에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자, 컨실러 2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피부 부위에 맞춰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 보시고 다크서클에 난 약간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크서클 부분을 그냥 바로 터치하기보다는 다크서클과 볼과의 그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살짝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양을 서서히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위쪽 부분에 한 번에 바로 터치를 하게 되면 눈과 이 컨실러의 색이 경계가 너무 뚜렷해지면서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가 부분은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브러쉬 터치에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발랐잖아요. 그러면은
볼을 한번 당겨주고 반대편으로도 먼저 한번 발라주셔야 주름 사이에 끼임 현상 없이 매끈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빛을 이용한 하이라이트와 색을 이용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간 펄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파우더 제품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법은 색을 이용한 하이라이트예요. 방금 제가 컨실러 사용했죠. 이 컨실러 남은 양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남은 양을 이용해서 파운데이션보다는 약간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는 부분, 이마라든가 콧대 이런 부분을 살짝 얹어주면 이쪽 부분이 좀 더 밝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색을 이용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르는 터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하는 펄 하이라이트와 동일합니다. 제품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잡티 부분,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살짝 터치해 주면 됩니다. 잡티 가릴 때는 강한 터치로 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살짝 얹어주듯이 제품을 살짝 얹어두듯이 올린 다음에 외곽 부분을 펴주시면 돼요. 립 메이크업 할 때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마스크에 묻을까 봐 좀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틴트 제품입니다. 자, 글로우 틴트인데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베이스 컬러가 되는 좀 더 옅은 컬러와 안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짙은 컬러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그라데이션 좀 어려워하시는데 좀 더 손쉽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립 메이크업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브러쉬는 좀 평평하고 납작한 브러쉬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라데이션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경계가 뚜렷한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가 뭉툭한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베이스 컬러, 옅은 컬러로 베이스 컬러로 입술 안쪽부터 외곽 경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게 세로 터치로 해주시면 돼요. 자, 입술 주름은 세로 주름이에요. 가로 주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로 바르게 되면 주름 사이사이에 끼임 현상이 더 약간 부각되게 보일 수 있어서 세로 터치로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쪽 부분은 브러쉬가 뭉툭하니까 살짝 둥글려서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좀 더 짙은 컬러를 이용해서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립 컬러를 넣어주고 브러쉬 뒷부분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 립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공들여 있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면 좀 번지는 게 좀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샘의 메이크업 픽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력이 굉장히 곱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 아티스트와 디자인 콜라보한 패션 마스크입니다. 제 이 마스크를 모델분이 착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메이크업에서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제 지속력과 발색이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은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볼터치, 입술이라든가 피부 메이크업 모두 다 지속력과 발색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로 알려드렸으니까요. 메이크업 꿀팁도 얻어가고 좋은 제품 정보들도 같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장해준 남자 권준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